네, 이번 시간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폰이라든지 웹캠, 센서, 그리고 지역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API들이 윈도우즈 런타임에 제공되고 있어서 앱 개발자분들이 이 기능들을 몇 줄만의 코드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관련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웹캠, 마이크로폰, 센서, NFC 같은 그 근거리 통신이라든지 터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 맞는 그 하드웨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그 비디오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비디오는 하드웨어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 비디오 관련된 내용을 다른 데서 딱 다루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에 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디오가 사실은 그 카메라 웹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앞서 좀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W3C 표준에 따라서 비디오 태그하고 오디오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오브젝트를 CSS라든지 자바스크립트 도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을 해서 그 비디오 재생 속도나 이런 것들을 끊김없이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C# 재물 쪽에서는 그 미디어 엘리먼트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엘리먼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 플레이, 포즈, 스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에 따른 이벤트 핸들러들을 제공하고 프로퍼티들을 제공을 해서 이 미디어 엘리먼트를 재물 프로젝트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CC++ 쪽에서도 재물을 쓰실 때 이 미디어 엘리먼트를 사용하게 되겠죠. 윈도우즈 8이 비디오와 관련돼서 향상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DRM, 플레이레디 DRM을 지원한다든지, 3D 비디오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오디오하고 비디오 이펙트들, 그리고 그 확장성들을 제공하고, 블루투스 같은 오디오 아웃풋 디바이스들을 이용한다든지, 백그라운드 오디오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플레이2 같은 다른 디바이스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디바이스로 재생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미디어 포맷을 지원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먼저 MP4 파일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SF 파일 포맷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비디오의 미디어 포맷은, 인코딩 포맷은 H.264나 VC1 같은 인코딩 포맷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AAC나 MP3 그룹, WMA 등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종류에 관계없이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앱을 만드실 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윈도우즈 런타임이나 윈도우즈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앱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앱에서 어떤 특정한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앱에서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관련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미디어 API 쪽에 카메라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미디어 밑에 캡처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이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비디오나 오디오를 녹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디바이스, 플레이리스트, 플레이2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물론 미디어 밑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캡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캡처 밑에는 이제 카메라 캡처 UI하고 미디어 캡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카메라 캡처 UI는 클래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캡처하는 U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간단한 명령어를 호출을 하게 되면 카메라의 촬영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기능들을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미디어 캡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디어를 캡처하는 기능만 딱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캡처에는 좀 간편한 버전이고 미디어 캡처는 좀 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캡처 UI를 한번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캡처 UI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샘플 앱에서 캡처 포토를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 캡처를 위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기본 제공하는 화면이고요. 어떤 앱에서든 똑같은 UI를 제공하게 됩니다.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웹캠하고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요. 여기에서 수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되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을 사진으로 찍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 핸들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찍는다든지 OK 뭐 이런 거 눌러서 OK를 하면 편집이 되고 그 결과물이 파일로 그 원래 앱으로 돌아와서 이 파일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개발자가 앱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비디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 UI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동영상 촬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옵션 같은 것들도 뭐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뭐 오디오 디바이스는 뭔지, 지금 비디오 레졸루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뭐 몇 초 뒤에 촬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시간이 가서 그 영상을 계속 찍는 거를 인터페이스를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 비디오 관련 캡처 기능 구현을 할 수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핸들러와 함께 그 동영상 녹화된 걸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영상의 그 길이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편집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촬영한 영상이 화면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카메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카메라 캡처 UI 부분을 봤는데요. 이 실제 카메라 캡처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매니페스토 파일에다가 이 웹캠과 마이크로폰을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웹캠은 이제 화면을 찍는 거고 마이크로폰은 당연하게 이제 오디오를 찍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에 대한 그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샘플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앱 매니페스토 파일을 열었을 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코드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기능 부분에 이렇게 마이크와 웹캠을 체크를 해서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캠이나 그 비디오 촬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미리 매니페스토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하게 코드 살펴볼 텐데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C샵도 간단하고요. 내용을 보면 일단 이미지 태그가 하나 있고 이 이미지 태그에다가 찍은 사진을 넣는 그런 간단한 템플인데요. 보시면 윈도우즈 밑에 미디어 밑에 캡처에 카메라 캡처 UI라고 하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클래스, 이 클래스에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캡처 UI에 캡처 파일 어싱크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 파일 어싱크라고 하고 뒤에 카메라 캡처 UI 모드를 포토로 주면은 사진을 찍는 캡처 UI가 뜨면서 파일로 결과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는 어싱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촬영할 때까지 비동기적으로 코드하고 별개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사진을 찍어서 결과물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뒤에 then이 왔죠. 그래서 펑션 캡처드 사진 찍은 오브젝트 파일이겠죠. 그래서 파일로 생성되니까 파일이 캡처드 아이템에 떨어지면 이 캡처드 아이템을 가지고 이 캡처드 아이템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 URL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생성한 URL을 이미지 디스플레이 태그의 소스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캡처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3줄 정도면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샵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 쪽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처리를 위한 잼을 오브젝트를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C샵 코드에서는 카메라 캡처 UI에 대한 일단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앞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처럼 윈도우즈 미디어 캡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위쪽에 당연히 유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사진에 대한 사이즈 정해주고 그리고 이 포토 세팅,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레시오를 정해주기 위해서 비율을 정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설정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토리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결과로 떨어지는 게 캡처 파일 어싱크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로 떨어지는 게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파일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넣게 되어 있고요. 앞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파일 타입을 지정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냥 했지만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토리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메라 캡처 UI 모드의 포토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이게 비동기 콜, 어싱크 콜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await를 붙여서 이 다음 줄에서 바로 그 결과 받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떨어지면 비트맵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재물의 이미지에다가 이제 소스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스 값이 비트맵 이미지 타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비트맵 타입으로 들어온 파일을 비트맵 이미지 그 객체로 전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Random access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파일 스트림을 하나 만들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 지금 받은 파일 있죠? 지금 받은 파일을 오픈 어싱크로 해서 이 파일을 엽니다. 그래서 파일을 리드 모드로 해서 파일을 연 다음에 그 파일의 데이터를 그 스트림 형태로 해서 받고, 그 스트림을 비트맵의 소스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트맵 이미지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에다 넣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이 약간 그 복잡할 수도 있는데, 비트맵을 만들고 비트맵에다가 스트림을 넣고 그 스트림을 가지고 이미지 비트맵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미지 소스에 넣는다는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녹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비디오도 마찬가지로요. 비디오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카메라 캡처 UI를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비디오 포맷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MP4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카메라 캡처 UI 비디오 포맷에 MP4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캡처 파일 어싱크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뭐 앞에 보셨던 거랑 똑같은 함수고요. 메서드고요. 그 뒤에 이제 캡처 모드를 카메라 캡처 UI 모드 비디오로 해줬어요. 그럼 비디오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결과물이 파일로 떨어지면 이제 이 파일 가지고 마찬가지로 create 오브젝트 URL을 하는 거죠. 이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 URL을 만들고 그 URL을 소스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비디오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앞에 이미지 보셨던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 부분은 오히려 이미지보다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찍는 부분은 거의 똑같고요. 이제 여기 비디오, UI 모드가 비디오로 바뀌고 포맷 지정해 준 것만 틀리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떨어졌을 때 이 비디오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앞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맵 이미지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스트림을 그냥 바로 받기 때문에 iRandom access 스트림에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스트림을 바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스트림을 셋소스로 지정을 해주면 바로 비디오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 캡처 UI 클래스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미디어 캡처 U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캡처 UI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직접 구현을 해야 되긴 하지만 대신에 조금 더 다양한 거를 해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데모를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데모는 비디오를 캡처를 하고 뭐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먼저 스타트 디바이스를 해서 그 디바이스를 스타트를 합니다. 이 미디어 캡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으면 디바이스를 선택해가지고 특정 디바이스로 인풋을 받는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스타트 디바이스를 하고 스타트 프리뷰를 하면 일단 카메라 화면이 일단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라스트하고 브라이트니스라고 해서 이 색상 대조 값과 밝기 값을 바로 조정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카메라 캡처 UI에서는 지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화면 이미지 픽셀을 뭐 조정한다든지 이런 특수 효과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미디어 캡처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스타트 레코딩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영상 촬영 중에도 이 변경 사항들이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탑 레코드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프리뷰에서 영상 촬영한 것이 보이고 그 이펙트를 적용한 것까지 제대로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그 동영상을 찍는 샘플인데요. 동영상을 찍고서 이펙트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흑백 효과를 이용해서 화면이 하얀색으로 흑백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흑백을 껐다 켰다 하면은 바로 적용이 돼서 프리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 적용한 화면에서도 그 그레이스케일로 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고급 기능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미디어 캡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디오 캡처 같은 것들도 물론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미디어 캡처 기능 잠깐 알아봤고요. 미디어 캡처하고 카메라 캡처 UI하고 다른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카메라 캡처 UI는 빌트인 카메라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거고, 그 미디어 캡처는 여러분이 직접 그 컨트롤들을 다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디어 캡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디오 포맷들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인코딩 세팅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미디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뭐 캡처해가지고 막 수정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미디어 캡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캡처 기능은 아무래도 고급 기능이다 보니까 코드가 좀 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쪽 코드를 먼저 살짝 보면은요, 미디어 캡처 매니저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건 이제 캡처에 미디어 캡처 클래스를 뉴를 해서 하나 오브젝트 만든 거고요.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그 미디어 캡처의 설정을 어떤 캡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미디어 캡처 이니셜라이제이션 세팅즈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그 밑에 뭐 디바이스 아이디라든지 뭐 포토 캡처 소스라든지 스트리밍 캡처 모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캡처에 대한 정보들을 세팅 오브젝트에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 캡처를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는 미디어 캡처 그 방금 만들었던 오브젝트에서 이니셜라이즈 어싱크를 이용해서 이 방금 설정한 이 세팅 값을 전달함으로써 이 미디어 캡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 준비를 시작하고 나면 그 준비된 그 미디어 캡처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걸 비디오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서 프리뷰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아직은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프리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미디어 캡처 매니저를 이 크리에이티브 오브젝트 URL 해서 지금 비디오 소스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녹화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걸 녹화를 한번 파일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맨 첫 줄에서는 스토리지 논 폴더즈의 비디오 라이브러리, 그 비디오 내 비디오죠. 내 비디오에서 크리에이트 파일에서 mp4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이 떨어졌을 때 인코딩 프로파일을 지정을 해서 인코딩 프로파일들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코딩 프로파일을 지금 mp4로 해서 퀄리티는 뭐 오토로 해가지고 그 프로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실제로 레코드를 시작할 때는 스타트 레코드 to 스토리지 파일 어싱크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인코딩 프로파일하고 그 저장할 파일 오브젝트를 전달을 해주면 레코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코딩이 끝나려면 이 스탑 레코드 어싱크 명령을 이용해서 이 미디어 캡처 매니저에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그 중단을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재생은 만들어진 그 스토리지 파일에 저장된 동영상을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URL을 해서 그 미디어 소스에다가 넣게 되면은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디오를 캡처하는 경우에는 인코딩 프로파일 부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일 이름도 그 mp3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디오 파일에 맞게 바꿔줘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인코딩 프로파일을 비디오 대신에 create M4A, 그러니까 M4A 포맷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퀄리티를 뭐 오토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디오 인코딩 프로파일만 정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그 음성 파일도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 C# 부분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C# 코드는 이번에는 넘어가고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윈도우즈 샘플, 그러니까 윈도우즈 대부 윈도우즈.com에 가셔서 그 샘플 코드를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부분인데요. 앞서 보셨던 건 이제 웹캠과 마이크로폰이었고, 센서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용자의 어떤 위치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입력하는 뭐 방식, 디바이스가 흔들렸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라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먼저 그 지오로케이션 위치 부분만 먼저 살펴보면, 이 센서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니페스토에서 로케이션을 사용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매니페스토 열면은 나오는 거기 기능에서 또 찾을 수가 있고요. 실제 API에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먼저 그 윈도우즈 디바이스 밑에 지오로케이션 밑에 지오로케이터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제 로케이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에 get position async 명령을 이용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포지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 포지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싱크 형태로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 어싱크로 get 포지션이 들어왔을 때 get 포지션 핸들러를 실행하는 형태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인 그 포지션, 위치 정보가 오면은 위치 정보의 코디네이트, 좌표 값을 그 위도, 경도, 뭐 정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C#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C# 쪽도 지오로케이터 이용해가지고 오브젝트 만들고, 그 위치 정보 데이터 받아오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좌표 값을 코디네이트 오브젝트에서 가져와서 그 각각의 위도 경도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구현하고 있고요. C# 쪽에서 약간 특이한 부분은 이 뭐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긴 한데, 이 포지션 체인지드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포지션이 바뀔 때, 위치가 바뀔 때 이게 발생을 하는 이벤트인데,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할 때는 디스패처의 run async라고 해서 이제 비동기로 이거를 처리를 하는 그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비동기로 이거를 처리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포지션이 바뀌는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UI 부분의 처리가 아직 덜 끝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면에 지금 여기서는 텍스트 박스에다가 각각의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 텍스트 박스가 초기화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UI가 미리 다 생성이 된 상태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걸 보장하는 측면에서 디스패처 run async 명령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그 priority는 일반적인 그 수준으로 해서 뒤에 람다식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생성한 함수를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as task wait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뭐 이 이후에 뭐 또 다른 어떤 명령어들을 뭐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센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센서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디바이스를 흔들었을 때 인식하는 거라든지, 로테이션 시켰을 때, 그리고 뒤집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센서들을 이제 기본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면은, 자동차 타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바깥의 빛 상태, 밝기에 따라서 화면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에 반응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고요. 뭐 어두울 때는 이렇게 빛을 조금만 하고, 뭐 실내에서는 연한,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제 좀 강한 대비를 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도록 이 라이트 관련된 센서가 제공이 되고요. 이 센서 관련된 네임스페이스는 윈도우즈 디바이스 밑에 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우 데이터 센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라이트 센서, 빛 감지하는 거, 그리고 억셀러레이터라고 해서 가속도계, 그리고 자이로라고 해서 회전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센서들의 값을 조합해서 방향계라든지 경사계라든지 뭐 디바이스의 정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일단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액셀러로미터에 대한 샘플을 보면은, 일단 지오로케이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디바이스 밑에 센서 밑에 액셀러로미터 get 디폴트 해서 이
그 액셀로미터에 대한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리딩 체인지드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이 액셀로미터 데이터가 바뀌면 그거에 대한 핸들러를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뭐 C# 코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를 지정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디스패처 런 어싱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UI에다가 적용하는 부분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보신 액셀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 디바이스에서 바로 들어오는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요. 그 센서를 퓨전해서 융합해서 그런 센서는 제공되지 않는데 값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액셀러로미터나 그 자이로나 뭐 마그네토미터 이런 자기계 이런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소스는 그 로우 데이터로부터 들어오고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앱 개발 쪽으로 전달해 주면은 그게 액셀러로미터가 되고 자이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소스를 그 마그네토미터랑 합치게 되면 센서 퓨전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어 컴파스라든지 인클리노미터라든지 뭐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로 만들어줘서 뭐 방향이 지금 북쪽인지 남쪽인지 뭐 경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전에 대한 그 샘플을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데모는 경사계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자동차의 핸들을 구현한 샘플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태블릿의 화면을 기울이면 그쪽으로 그 자동차 핸들이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가져온 인풋 데이터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앱을 만든 사례입니다. 뭐 코드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보면은 휠 로테이션이라고 로테이션 오브젝트가 있고 밑에 인클리노미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클리노미터를 선언을 해주고 밑에서 바로 인클리노미터의 get default에서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인클리노미터에다가 밑에서 인터벌 세팅해주고 리딩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인클리노미터 리딩 체인지라고 하는 그 핸들러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클리노미터 리딩 체인지에서는 아규먼트를 받아오고 그 아규먼트를 다시 업데이트 휠 포지션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보면은 휠 로테이션의 앵글을 그 초기 값에서 그 변한 그 롤 값을 다시 빼줘서 그 결과 값으로 적용을 해서 이 값을 그 휠에다가 적용해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그 센서하고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앱을 감싸고 있는 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앱에서든지 굉장히 쉽게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히 액셀러로미터나 뭐 자이로 같은 로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걸 퓨전한 뭐 방향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응용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앱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하드웨어 기반이 윈도우즈 8이 윈도우즈 런타임을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이런 것들을 앱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도 그냥 동작을 합니다. 같은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런타임 동일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센서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은 이제 터치인데요. 윈도우즈 8은 터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OS입니다. 윈도우 7과의 차이점이란 윈도우 7은 마우스 키보드 중심의 터치를 일부 지원하는 OS였고, 윈도우즈 8은 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가 오히려 터치보다 다음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운영체제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터치 인터랙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다양한 터치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컴퓨터 배울 때
그 클릭이랑 더블 클릭, 뭐 드래그 앤 드랍 이런 것들을 배우듯이 이 터치 기본적인 인터랙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번 살짝 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드래그를 하듯이 슬라이드 한다든지, 그 한번 끌어내린다든지, 두 손가락으로 돌리거나 확대 축소하는 경우, 그리고 각 그 모서리 영역을 그 살짝 끌어내려서 메뉴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터치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치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개발자가 처리하기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마우스도 지원을 해야 되고 키보드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 터치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터치도 멀티터치가 있고 제스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력 방식이 다양해지면 개발자가 그걸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플랫폼에서는 이 여러 가지 입력 방식으로 들어오는 그 포인트 입력을 MS 포인터라는 형태로 통합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터치 기능들이 쓰이고 있는데, 컨트롤들은 기본적으로 그 터치, 마우스, 키보드를 다 지원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많이 사용하면 좋고요. 스크롤이나 줌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와 터치 입력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포인터 이벤트라든지, 제스처에 특화된 제스처 이벤트, 제스처를 어떤 뭐 특정한 그 심볼을 그렸을 때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 레코그나이저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터 이벤트가 이제 여러 가지 인풋 방식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 포인팅 관련된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펜을 입력을 했을 때나 마우스를 입력을 했을 때, 터치를 입력을 했을 때 똑같은 이벤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돔 포인터 이벤트로 MS 포인트 다운, MS 포인트 무브 뭐 이런 식으로 그 포인터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 이벤트들이 펜으로 썼을 때나 마우스를 썼을 때나 터치를 했을 때나 동일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인풋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벤더 프리픽스인 MS가 붙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기 때문에 MS가 없이 포인터 프레스드, 포인터 릴리즈드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들이 제공이 돼서 이 이벤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소드에도 보면 커런트 포지션 뭐 이런 그 메소드가 있어서 그 포인터의 위치들을 찾아가지고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은 MS 포인터를 이용을 한 데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펜이나 터치, 뭐 마우스들을 이용을 하는 것들이 이런 페인터 앱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마우스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터치를 이용을 하거나 펜을 이용하거나 똑같은 그 드로잉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이 앱의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터치나 마우스 이런 통합된 솔루션이 없으면 각각의 이벤트들을 다 등록을 해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윈도우즈 8 앱 같은 경우에는 이 MS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MS 포인터 관련된 이벤트들을 사용을 해서 그 입력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도 지원을 하고요, 마우스도 지원하고 터치도 지원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스처 부분인데요. 제스처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블 탭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지하기 굉장히 그 귀찮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눌러서 뭐 그 누르고 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홀드를 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스처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C#도 마찬가지고요. 제스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코드를 통해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뒤에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제스처 입력을 했을 때 그 제스처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 몇 가지 이벤트들이나 그 값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마우스나 뭐 터치를 이용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끌거나 이렇게 하면 그 끄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 인터랙션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제공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관성 움직임을 시작했는지, 그래서 MS 이너시아 스타트 같은 이런 식의 이벤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이벤트 프로퍼티에 포지션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회전을 했을 때 그 회전의 중심 포인트가 뭔지에 대한 값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그 스케일, 뭐 로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 값들도 제공을 하고, 현재 속도에 대한 것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값 처리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럼 매니플레이션하고 제스처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간단한 이제 SDK 그 샘플에 있는 데모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드래그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터치를 해서 이렇게 쭉 밀게 되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이 화면이 지금 관성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관성을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매니플레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잉크를 이용하는 펜을 이렇게 했을 때 그 펜을 그리는 잉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데이터 포인트 여러 개 입력을 했을 때 터치 포인트에 대한 값들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제스처 레코그니션 이용을 해서 어떤 제스처를 입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포인터 디바이스 API를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윈도우즈 8은 터치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고, 터치를 대응을 하면 그 마우스에 대한 지원은 저절로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능들, 뭐 웹캠, 마이크로폰, 센서, 터치, 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전에 어떤 플랫폼보다도 굉장히 쉽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재미있는 앱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